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너무나 오랜만이죠. 중학교 1학년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는 바로 정수와 유리수 파트 학교 시험 대비 문제풀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점은 선생님이 오늘 이 강의할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거, 그거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 부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요 중요 문제풀이 시간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이너스 3과 4 사이에 양의 정수의 개수를 일단, 그럼 양의 정수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양의 정수는 같은 말로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자연수라고 불렀던 거죠. 이 자연수의 개수를 A개, 그 다음에 음의 정수의 개수를 B개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주어진 범위를 살펴봐야 돼요. 바로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4까지. 그럼 수직선으로 한번 봐볼까요?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4까지. 여기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서 조건에 맞는 걸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양의 정수, 즉 자연수는 바로 뭐부터 시작이야? 1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1, 2, 어디까지? 3까지 들어오겠죠? 왜? 4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몇 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개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아, 그러니까 일단 A는 3이구나 라고 이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음의 정수의 개수를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마이너스 3보다는 여러분 이제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하겠어? 그렇죠. 마이너스 2부터 들어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음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은 안 되죠, 여러분?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총 몇 개? 그렇죠. 2개. 그래서 아하, B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 더하기 B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3 더하기 2를 해서 얼마더라? 5다 라고 이렇게 체킹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개념 문제였어요. 양의 정수가 뭔지, 음의 정수가 뭔지 제대로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개념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이 4 이하인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일단 절대값이 4 이하라는 건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값이 4 이하, 그러니까 0, 1, 2, 3, 4가 되는 아이를 찾아, 이런 거죠. 4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4까지 포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값이 0, 1, 2, 3, 4가 되는 건 도대체 어떤 거야? 그 개수는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보세요. 절대값이 0이 나오는 건 뭐밖에 없죠? 그렇죠. 0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1이 나오는 건 2개가 있다라는 거야. 바로 마이너스 1하고 뭐? 1. 그 다음에 절대값이 2가 나오는 건 마이너스 2하고 2. 절대값이 3이 나오는 건 마이너스 3하고 3. 절대값이 4가 나오는 건 마이너스 4하고 얼마? 4. 요렇게 해가지고 총 이 정수의 개수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다 라고 이렇게 답을 써줄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요거요,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셀 필요 없이 우리가 어떠한 원리만 알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이 4 이하라는 거, 그러니까 절대값이 0, 1, 2, 3, 4가 되는 아이들을 모두 고르라는 건데, 우리가 0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다 각각 몇 개씩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2개씩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0에서 나오는 건 몇 개, 1개가 될 거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몇 개씩 붙을 거니까, 2개씩 붙을 거니까, 2개씩 붙는 게 지금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니까 2 곱하기 4에서 8개에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플러스 뭐만 해주면 돼? 그렇죠. 1만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8 더하기 1에서 총 9개입니다. 우리가 요렇게도 계산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써서 세봐도 되지만 요거 너무 사실은 4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 찾았던 거지. 그럼 10 이하라고 하면 너무 많아지잖아요. 하나씩 세기에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조금 알고 들어가면 조금 더 빨리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0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다 몇 개씩 갖고 있겠더라? 2개씩 갖고 있겠더라 라고 파악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또 빠르게 세 번째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정수 A, B는 절대값이 같고, 자, 여기서 포인트 뭐가 같다라는 거, 절대값이 같다라는 거 일단 조건으로 하나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그런데 뭐가 달라?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일단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르대요. 그러면 일단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0을 기준으로 작은 아이가 B가 될 거고 큰 아이가 A가 되겠죠. 왜? 일단 A가 B보다 뭐만큼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A가 더 오른쪽에 있다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값이 같다라는 건 우리가 절대값 이퀄 뭐라고 불렀어? 그렇죠? 절대값은 0부터의 거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0부터의 거리가 같다라는 건 이 거리와, 그쵸? 이 거리가 서로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부호가 다른데, 총 A가 B보다 얼만큼 크다 그랬어? 8만큼 크다 그랬죠? 그러면 B에서 A만큼 차이가 나는 요만큼의 거리가 얼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B부터 A만큼의 거리가 총 8인데 여기가 지금 2등분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한 칸의 크기는 얼마가 될 거라는 거야. 그렇죠? 한 칸의 크기는 각각 4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0보다 4만큼 앞으로 갔기 때문에 플러스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4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0보다 4만큼 왼쪽 뒤로 갔기 때문에 얼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A는 4고 B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4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해서 마이너스 얼마라는 거? 16이라는 답이 나와 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다르다라는 건 0부터 각각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뭐하다라는 거,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꼭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정수 A를 빼야 할 것을 빼야 했었는데, 그죠? 그렇게 그냥 빼지. 항상 뭘 해버려. 수학이라는 문식기는 잘못했대. 그죠? 잘못해. 맨날 수학은 한 번에 제대로 못하고 꼭 잘못해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한단 말이지. 그지? 어쨌든 잘못해서 빼야 할 것을 뭐 해버렸어. 그쵸? 더 해버렸어. 그죠? 왜 그랬을까? 그치? 어쨌든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가 되었더라? 마이너스 10이 되었다. 자, 여기서 끊어주고 그 다음 여기서 바로 뭐가 튀어나와야 돼? 식이 튀어나와야 되죠. 자, 여러분 수학이라는 놈은요. 식으로 하나하나 세웠을 때 눈에 확 보이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하나 끊어서 영어만 끊어 읽기 하지 말고 수학도 끊어 읽기를 하란 말이야. 끊어서 내가 하나씩 식을 만들어가면 한 번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도요. 이렇게 식을 만들어가면 실제로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맨날 이러지 말고 일단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까? 하면서 하나하나 끊어서 중요한 포인트의 식을 만들어서 세워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훨씬 더 풀 수 있을 거라는 선생님의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본다면 자,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야? 식을 쓰라는 거죠. 자, 마이너스 3에서 정수 A를 빼야 할 것을 지금 뭐 해버렸어요, 여러분? 더하였죠. 그래서 그 결과가 마이너스 10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더하기 뭐를 했을 때 A를 했을 때 내가 지금 얼마가 되었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10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얘가 원하는 건 잘못했으니까 바르게 해야죠. 이렇게 바르게 계산하십시오 라고 다시 바르게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바로 뭐의 값을 구해야 돼요? A의 값을 구해야 바르게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A 값을 구할 거면 어떻게 합니까? 그쵸?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야 되겠죠? 아니면 우리 이제는 뭐도 배웠어요.
1차 방정식 해가지고 2항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계산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 얼마에서? 마이너스 10에서 이 마이너스 3을 이쪽으로 2항을 해서 2항을 해 이사를 하면 조건이 붙죠. 바로 부호를 바꾸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튀어나온다. 얼마? 마이너스 7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구했어요. 아하,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바르게 깔끔하게 정리만 해주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2번 이제 뭐를 해야 돼? 다시 바르게 마이너스 3에서 A 얼마를? 마이너스 7을 뭐 해? 빼. 근데 이제 부호가 붙으니까 여러분 요거 괄호 쳐서 이렇게 와야 돼요. 마이너스 7을 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써버리는 친구가 있어. No! 이건 7을 빼라는 거야. 지금 나는 내가 뭐를 하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7을 빼고 싶기 때문에 요렇게 와줘야 돼요. 자, 그래서 부호 먼저 정리해줘야 되겠죠. 마만 나니까 얘가 뭐로 변하면서? 플러스로 변하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7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정리하면 플러스 얼마? 4다라고 해서 답은 플러스 4입니다. 라고 예쁘게 튀어나와주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그러면 또 빠르게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때 다음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여러분 얘는 부호를 줬죠. 아, A가 0보다 크니까 일단 A라는 놈의 식기는 플러스구나. 그 다음에 B는 0보다 작으니까 일단 B라는 놈의 식기는 마이너스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걸 물어봤는데 여러분 여기서의 하나 팁 뭐냐면 조건에 맞게끔 내가 조건에 맞게끔 차라리 숫자를 정해주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지금 다 B만 가지고 놀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머릿속에서 A가 뭔지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조건에 없게 A가 일단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난 플러스 2로 한번 잡아봐야지. 이렇게. 자, 그 다음 B가 일단 마이너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일단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아봐야지. 아주 간편하게 너무 크게 숫자를 잡지 마세요, 여러분. 막 플러스 99 이렇게 잡으면 계산이 커지니까 숫자를 최대한 줄여서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숫자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주면 훨씬 더 쉬워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다 A, B를 가지고 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맞게끔, 그러니까 조건에 맞게라는 소리가 A가 0보다 크다 그랬는데 마이너스 2로 잡아야지 이러면 안 되고 이거는 너무 뻔뻔하게 이거 아예 문제를 바꿔버리는 짓이고 그죠? 조건에 맞게끔 내가 간단한 숫자를 넣어서 비교를 해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A는 내가 뭐로 잡으면 돼? 플러스 2겠구나. 그 다음에 그냥 B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에는 1,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지 않아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선 당연히 플러스가 더 클 거니까 일단 B는 제외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3, 4, 5번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을 더하라 그랬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을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요? 그렇죠.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뭐하라 그랬어? 그렇죠. 빼라 그랬어.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그렇죠. 플러스 2 더하기 1이 되니까 플러스 3이 되죠? 그 다음 A 곱하기 B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일단 가장 큰 값은 플러스 2, 마이너스 1, 1, 3, 마이너스 2 중에서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2번 문제도요. 굉장히 잘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예요. 근데 요거는 기본 틀만 딱 잡고 있으면 진짜 쉬운 문제거든요. 여러분 잘 봐봐요.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n이 일단 뭐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홀수일 때 굉장히 중요하죠. 자, 홀수일 때 요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의 특징, 일단 문자가 튀어나와 버리면 우와 복잡한 것 같아 어려워 막 이러면서 딱 이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어렵다. 이 문제는 내가 못 푼다. 이러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면 이 문제가 굉장히 쉬운 건 밑에 나와 있는 애가 숫자가 1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자, 지금 마이너스 1이 주인공이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요. 한 번을 곱하던, 세 번을 곱하던, 5번을 곱하던 항상 마이너스 1이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두 번을 곱하던, 네 번을 곱하던, 6번을 곱하던 플러스 1이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는 특징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아하, 마이너스 1이라는
1이라는 애를 여기다가 몇 번을 제곱해주면, 홀수번을 제곱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짝수번을 거듭 제곱해주면 얘는 플러스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하면 끝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문자가 싫으니까 문자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n이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n은 나는 아주 간단하게 1로 잡을게. 조건에 맞게 맞춰주는 거예요. 너무 크게 잡으면 여러분 복잡해지기만 하니까 그냥 가장 쉬운 거, 홀수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1을 선생님이 잡고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여기 지우고. 자, 봅시다. n에다가 자 1을 넣어주면 이 문제를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1, 자 2승, 그 다음 마이너스 그대로 문제 n 대신 1만 넣고 다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마이너스 1에 1 더하니까 4,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뭐? 5. 자,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자가 사라지니까 어때요? 너무나 편하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 n을 왜 내 맘대로 홀수라고만 했는데 그냥 1이라고 집어넣어요 라고 의문을 던진다면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을 했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숫자 1이기 때문에 1을 곱하든, 그러니까 3번을 제곱하든 5번을 제곱하든 어차피 마이너스 1로 똑같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숫자를 내가 넣어주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이제 문제만 풀어봅시다. 얘는 또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죠? 선생님이 아주 강조했던 거. 여기 지금 여러분 괄호가 없죠? 그러면 요 제곱은 여기에만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고 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아남으면서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럼 요 마이너스 부호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니까 요렇게 영향 끼치면서 마이너스 1 들어오겠죠? 그 다음 플러스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자, 아직 식을 막 암산하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4번 곱하면 괄호가 있기 때문에 이 4가 여기도 영향을 끼친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4번 곱하니까 플러스 1을 4번 곱하니까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그대로 또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5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부호를 풀어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뿔뿔만 나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마만 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 계산을 해주면 자,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0이 돼버리죠? 여러분, 그러면 요렇게만 남으니까 플러스 얼마겠더라? 2다 라고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들면 우리가 숫자를 지정을 해줘서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근데 단 조건이 뭐야?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홀수번 제곱하면 항상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근데 얘가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여기 지금 2라고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숫자를 넣어서 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꼭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아주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7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요 7번을 보면 조금 지금 요 까만 별표가 조금 이상하죠? 선생님이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다 하얀 별표로 만들어버려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칠했는데,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지장이 없으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또 아주 뻔뻔하게 또 이 문제의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문제, 근데 이 문제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와, 이거 굉장히 쉬워요. 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진짜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만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만의 약속이기 때문에 앞에 조건을 다 이렇게 해줍니다. 자, 요거 봅시다, 여러분. 지금 하얀 별표일 땐 별표를 기준으로 앞에 거, 뒤에 거로 본다면, 자, 하얀 별표일 때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의 부호를 바꾸고 빼 이런 말이니까 하라는 대로. 그 다음에 까만 별표 같은 경우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의 부호를 바꿔서 나눠 이런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 지금 포인트를 잡자면 얘가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에 속해서 살짝 조건이 조금 이제 귀찮게 나왔는데 요 앞에 B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B의 부호를 바꿔 이런 말이에요. 자,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B가 2가 되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잖아요. 자, 그 다음에 b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b 같은 경우 플러스 2가 되죠. 이런 식으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건 원래 i에서 부호를 바꾸라는 거였어요. 2에서 마이너스가 2가 된 거고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건 그러니까 b의 부호를 바꿔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왜냐면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기억해놓으면 바로 요것만 보면 부호 바꾸라는 소리구나 하고 바로 식을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부연 설명 끝내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봅시다, 여러분. 하얀 별표죠. 그러면 이 하얀 별표만 볼 거예요. 자, 얘는요. 여기서 지금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 얘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의 부호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뒤에 거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뭐를 만들으라는 거야, 지금. 그쵸? 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마이너스 2에서 빼고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 즉 마이너스 1의 부호로 바꾸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1. 요렇게 하라는 거야.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시꺼먼 까만 동글뱅이 아직 오죠?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요거 해볼게요. 괄호 먼저 풀어야 되니까 얘는 또 하얀 별표니까 앞에 거에서 앞에 거 이 별을 기준으로 앞에 거가 마이너스 4죠, 여러분? 그 다음에 뒤에 거 5의 부호를 바꿔. 그러니까 뭐해? 마이너스 5에다가 뭐라 하라는 거? 빼. 요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그럼 일단 괄호 먼저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괄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플러스 5가 되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식을 한 번만 더 써주면 마이너스 3에다가 까만 별표, 이거 파란 별표인데 그냥 까만 별표. 그림 왜 이래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까만 별표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봤더니 요번엔 B 나누기 A의 부호를 바꾸라는 거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의 부호를 바꾸고 나눠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얘는 지금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일단 B 뒤에 거 먼저 와야 되겠죠. 그 플러스 1. 그래서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하면 돼. 나누기, 그러니까 대입만 하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3, 앞에 거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근데 또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건 부호를 바꾸라는 거니까 뭐를 하라는 거야? 플러스 3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뿔뿔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답이 나와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건데 이렇게 새롭게 약속이 된 이런 연산들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하얀 별표 같은 경우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의 부호를 바꿔서 빼 이런 말인 거고 까만 별표 같은 경우는 까만 별표를 기준으로 뒤에 거에서 앞에 거의 부호를 바꿔서 나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입만 하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뒤에서 요 유형 문제 또 한 번 나올 거거든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정수 A, B에 대해서 자, 지금 봐봐요, 여러분. 절대값이 나오죠. 이 절대값 A 플러스 4는 2, 절대값 B-6은 3이라고 할 때 자,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되겠죠, 어쨌든. 자, A 플러스 B의 값 중에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차례로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일단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A 값하고 B의 값이 뭐가 되는지를 알아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이라는 요 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 절대값 A 플러스 4가 2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잠깐 부연 설명을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잖아. 내가 어떤 x에다 절대값을 붙였을 때 2가 나온다라는 건 그럼 x는 뭐하고 뭐가 되죠, 여러분? 2하고 마이너스 2라는 이런 가능성이 나오죠. 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였을 때 2가 나온다는 건 그러니까 a 플러스 4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a 플러스 4가 2거나 또는 a 플러스 4가 뭐이거나 마이너스 2이구나 요렇게 두 가지의 가능성으로 내가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 1번 같은 경우는 a가 2항에서 2-4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라는 이제 첫 번째 가능성 마이너스 2일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는 a가 플러스 4를 2항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이겠구나 해서 A의 후보군은 바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6으로 좁혀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엔 B를 풀어볼 건데 아이고 자리를 나 왜 이렇게 썼어? 자, B는 요 밑으로 조금 와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절대값 B-6이 3이래요. 그러면 또 두 가지의 가능성이 생기죠. 첫 번째, 이 B-6이 뭐이구나.
3이거나 또는 두 번째 요 b-6이 뭐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라고 해서 이렇게 절대값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b는 3 플러스 6으로 넘어가서 9일 수 있는 거고 또는 여기서의 b는 마이너스 3 플러스 6으로 해서 3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b는 9 또는 3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잡아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무슨 정리를 할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a 값이 뭐 또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두 개의 후보군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9 또는 3이라는 후보군이 나왔어. 그러면 a하고 b를 더했을 때 가장 모한 거는 큰 거는 여러분 봐봐요. 더해서 가장 큰 게 나오려면 가장 큰 것과 가장 큰 거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6 중에 누가 더 커요? 그렇죠. 마이너스 2가 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a가. 그 다음에 b는 그쵸 9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랑 9를 더해서 얼마? 7. 바로 7이 가장 큰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은 우리가 어떤 걸 더해서 가장 작으려면 가장 작은 것과 가장 작은 걸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6 중에 누가 더 작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6이 작으니까 여기서의 a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서의 b는 3으로 들어와서 두 개를 더해주니까 얼마더라? 마이너스 3이더라 해서 가장 큰 값은 7,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풀어줄 때 그 원리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길죠, 여러분? 아직 반이나 남았어. 조금만 더 화이팅 하자고요. 자, 그럼 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부터는 바로 이제 유리수 파트의 문제거든요. 바로 그 전까지는 선생님이 이제 정수 파트의 문제를 이제 정리를 했다면 여기는 이제 유리수 파트니까 그쵸 분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자, 하나하나 또 자세하게 읽어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유리수 A, B에 대해서 A의 절대값은 3분의 1이고 B의 절대값은 3분의 2일 때 자, 여기까지 끊고 우리가 그러면 식을 써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A의 절대값이 3분의 1이라고 해서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자,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아이는 두 가지가 되겠구나. 누구랑? 3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A의 후보군을 정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B의 절대값이 몇 분의 몇이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2라고 했기 때문에 B는 3분의 2거나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겠구나라는 또 우리가 후보군을 나오죠. 자, 그럼 이렇게 후보군이 있는데 A-B의 최대값은 그러니까 A에서 B를 뺐을 때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뺐을 때 최대가 나오려면 가장 모한 거에서 그죠? 가장 큰 거에서 가장 모한 거를 그죠? 작은 거를 빼줘야만 전체적인 숫자는 커지겠죠. 그러면 A는 둘 중에 큰 걸 갖고 와야 되니까 몇 분의 몇을 가지고 와야 되겠어. 그쵸? 3분의 1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거고 B는 가장 작은 걸 갖고 와야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1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A는 3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서의 B는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거야. 그래서 해주면 3분의 1에서 빼래요. 얼마를? 마이너스 3분의 1을요. 자, 그럼 우리가 부호를 이제 정리를 해줘서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3으로 얼마씩이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까, 여러분? 절대값 문제 조금 감이 오나요? 자, 그럼 또 빠르게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문제예요. 진짜로 식을 만들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풀어. 요런 문제인데, 자, 여러분 봅시다. 마이너스 6분의 1보다 0.3만큼 큰 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왜 안 나와? 이거 눌러야 나오는구나. 다시 한번. 자, 크다라고 했으면 여러분, 뭐 하라는 거야? 그쵸? 더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7보다 마이너스 1.5만큼 작아? 그러면 뭐 하라는 소리예요? 그쵸? 빼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우리가 끊어서 식을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몇 분의 몇보다 6분의 1보다 얼마만큼, 그렇죠? 0.3만큼 모한 수는, 큰 수는, 그쵸?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분의 7보다 마이너스 1.5만큼 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1.5를 그냥 여기다 쓰라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5만큼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만큼 작다라고 이렇게 꼭 써줘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자, 그럼 계산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B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수, 소수 계산이니까 소수를 분수로 맞춰주면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몇 분의 몇? 10분의 3인데 자, 요거 지금 통분해야 되니까 6하고 10을 통분하려면 30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0분의 5 플러스 30분의 얼마? 9 요렇게 들어갈 거고 자, 계산을 해주면 플러스가 있면서 30분의 4니까 자, 약분해주면 플러스 15분의 2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A의 값을 찾아냈어요. 아하, 그러니까 A는 15분의 2겠구나 라고 이렇게 와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또 요거 2분의 7 자, 마마가 만나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1.5 같은 경우는 여러분 10분의 얼마예요? 15죠. 자, 그러면 얘를 5로 약분되면 2분의 3으로 우리가 약분을 할 수가 있죠.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해서 내려오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숫자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좋기 때문에 자, 일단 그래서 얘가 2분의 3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지금 바로 통분이 돼 있으니까 바로 계산을 때려주면 되겠죠? 자, 2분의 얼마? 10. 그래서 얼마 약분해서 5. 아하, 그러니까 지금 B는 얼마겠구나? 5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하라는 대로 A 곱하기 B의 값은 이었으니까 A 15분의 2에다가 B 5를 곱해줘서 또 약분 때려버리죠. 요렇게. 그래서 얼마겠구나? 3분의 2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답을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유리수 파트는 사실 앞에 거랑 다른 거 없어요. 정수 파트랑 다른 거 없고 분수가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거, 소수가 등장한다라는 거. 요 정도 차이예요, 여러분. 문제의 유형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럼 또 빠르게 다음 문제로 달려가 봅시다. 끝이 보입니다. 자, 좀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좀 헷갈려하는 문제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유리수일 때 다음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 요거의 하나 팁은 뭐냐면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듯이 얘도 똑같아요. 그냥 이 조건에 맞는 숫자를 하나 넣어줘서 비교를 해주는 게 제일 쉽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금 다 나 A 가지고 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조건에 맞게 그냥 A를 알맞은 숫자로 내가 지정을 해줘서 계산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지. 왜? 우리라는 이 사람들은 문자보다는 숫자를 조금 더 익숙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가 들어와야 눈에 빡 보이잖아요. 누가 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잘 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방법을 추천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0보다는 작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A의 부호는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겠죠. 왜? 0보다는 작아야 돼. 그런데 1보다는 커야 되니까 몇 분의 몇으로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로 내가 A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내가 A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 1번부터 쭉쭉쭉쭉쭉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A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라는 거니까 여기서는 약분해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1이라고 우리가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 2번은 자,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하라는 대로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고 A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들어오겠죠. 선생님 얘 가로가 왜 갑자기 튀어나와? 얘는 가로가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봐봐요, 여러분. 지금 A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애를 통으로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대입을 할 때 괄호를 쳐서 들어와야 돼요. 특히 앞에 마이너스인 애들은.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당연히 우리가 거듭 제곱부터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요렇게 들어오니까 일단 이 마이너스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몇 분의 몇이 돼요? 4분의 1이 되면서 얘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몇 분의 몇? 4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는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이제 봐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 바로 이 뜻을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요. A분의 1은 우리가 뭐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어요. 그쵸? A의 역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A분의 1 같은 경우 A의 역수야. 즉 A를 뒤집어 이런 말이잖아.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의 역수는
마이너스 2겠구나 라고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에 1을 붙여주면 바로 뒤집으라는 역수의 뜻이 돼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제곱의 뭘 구해? 역수를 구해 이런 말이잖아. 또는 a제곱의 역수를 구해서 앞에 마이너스 붙여 이런 말인데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제곱의 역수를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마이너스 a제곱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자, 마이너스 a제곱 아까 여기서 했어 안 했어? 그죠?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마이너스 4분의 1의 역수니까 얘는 얼마라고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4라고 우리가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숫자로 우리가 요렇게 써놨으니 바로 크기 비교가 더 쉽겠죠. 이렇게 문자로 보는 것보단. 자, 그러면 가장 큰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중에 다 음수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음수 중에서는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게 가장 컸죠. 자, 그럼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건 누구십니까? 그쵸. 바로 얘가 되겠네요. 2번 이렇게. 그래서 가장 작은 거, 가장 뭐한 거는, 그쵸. 큰 거는 2번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문자가 나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크기 비교를 할 때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에 맞게 이렇게 숫자를 넣고 나서 내가 계산을 해주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보일 거라는 거. 자,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유리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BC의 부호를 각각 구하여라. 자, 여러분 부호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A가 0보다 큰지 B가 0보다 작은지 뭐 요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라는 건데 잘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조건 A랑 C랑 더해서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여러분 요 바로 뒤로 넘어가지 말고 요거로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여기도 A랑 C를 비교했고 여기도 A랑 C를 비교했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두 개를 곱해서 일단 0보다 어떻대요? 크다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큰다라는 건 둘 다 모이거나 플러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모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이거나 이렇게 이제 조건이 가능성이 생기겠구나라고 해서 좁혀줄 거예요. 자, 그러면 둘 다 뿔뿔이거나 둘 다 마마일 건데 지금 앞으로 넘어가 보면 두 개를 더했을 때 0보다 어떻대요? 크다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봐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더하면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둘 다 뭐겠구나, 뿔뿔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체킹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A의 부호 정해졌고 플러스라고 C의 부호도 플러스라고 정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B를 가지고 볼 건데 A가 플러스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플러스라고 이렇게 써주면 플러스랑 뭐랑 곱해야 0보다 작아지죠? 그렇죠. 마이너스랑 곱해야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A는 플러스니까 0보다 크고요. 그 다음 B는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고요. C는 0보다 큽니다. 요렇게 답을 깔끔하게 써주면 되겠죠. 이 플러스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쓴다고 A는 뿔, B는 C는 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답에서는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눈에 한 번에 보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양아치처럼 쓰면 안 되고 요렇게 예쁘게 아주 단정하게 써줘야 되겠죠. 자, 그만 우리가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여러분. 또 넘어갑시다. 자, 이번 문제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진짜 다 중요하다. 이거는 학교 시험 대비라고 선생님이 이제 준비를 해서 그런지 오늘 나오는 이 강의의 이제 문제들은 진짜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하고 그다음 또 한 번 복습을 하는 걸 정말 조심스럽게 힘들겠지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유리수에 대해서 세 수의 곱 중에서 가장 큰 수.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읽어보면 지금 여기서의 체킹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세 수의 곱 중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즉슨 여기 이렇게 많은 아이들 중에 내가 몇 개의 숫자를 뽑을 건데 세 개의 숫자를 뽑아서 뭐 할 거야? 곱할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뭐한 것과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일단 봐봐요. 당연히 음수가 양수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가장 작게 만들려면 일단 전체적인 부호를 마이너스를 만드는 애를 찾아주면 되는 거고 가장 큰 수를 만들려면 일단 전체적인 부호가 뭐가 되는 게 플러스가 되는 게 일단 크겠죠. 자, 이렇게 가능성을 좁혀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개를 곱했을 때 플러스를 만들려면 이 세 개의 후보군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봅시다, 여러분. 뿔 곱해져서 플러스가 되거나 또는 뿔 곱해져서 플러스가 되거나 이렇게 후보군이 접혀졌죠. 자, 접혀진 게 아니라 좁혀졌죠.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여기서 지금 뿔을 가지고 오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뭐? 요거밖에 없죠. 됐어요? 그래서 9분의 2 곱하기 1 곱하기 16분의 9 해가지고 얘를 이제 곱해주면 자, 약분 때리고 계산해볼까요? 약분 때리는 거. 빨리. 자, 9 사라지고 2하고 이렇게 해서 8 하니까 아하 얘는 지금 몇 분의 몇으로? 8분의 1로 일단 뿔을 곱했을 때 8분의 1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마뿔로 이제 곱했을 때를 볼 건데 자, 마마뿔이면 여러분 일단 근데 우리가 지금 이미 플러스 마마뿔을 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라는 건 정해놨죠. 그러면 당연히 숫자 즉 절대값이 큰 것끼리 곱해져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 거를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중에서도 두 개 절대값이 큰 거, 그리고 플러스 중에서도 절대값이 가장 큰 걸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또 후보군을 찾아봅시다. 마이너스를 여기서 이제 두 개 뽑아줄 건데 절대값이 큰 애들을 뽑아줘야 되겠죠. 자, 그럼 바로 누가 돼요? 그쵸? 요거 마이너스 3하고 또 누구 돼요? 그쵸? 여기가 되겠죠. 요거.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는 뽑아왔어요. 마이너스 3분의 8이랑 마이너스 3을 곱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중에서도 절대값이 큰 거, 그러니까 제일 큰 거 누구식이야? 그렇죠.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곱해줘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당연히 마마 곱해지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약분수 때리니까 8. 그러면 이 둘 중에 당연히 누가 더 커요? 8이 더 크죠. 그러니까 8분의 1은 꺼져버리고 자, 가장 큰 거는 A가 바로 8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는 구했으니까 가장 작은 걸 가지면 여러분 지금 3개를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걸 일단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3개를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당연히 뭐뭐뭐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다 쓸게요. 마마마를 가지고 와야 마마마를 곱해야 전체적인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거잖아요. 자, 그럼 나는 이 아이들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 3개를 가지고 올 건데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지금 가장 작아. 그럼 음수를 만들 거잖아. 그러면 음수 중에서도 가장 작으려면 그 음수의 절대값이 가장 뭐 해야 되겠어요? 커야 되겠죠. 왜?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가장 작을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부호는 정해놨으니 그럼 숫자끼리 즉 절대값이 곱해져서 커지려면 결국엔 절대값이 가장 큰 것들을 또 가지고 와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개를 뽑아올 건데 그 마이너스 아이들 중에서도 절대값이 가장 큰 3아이를 뽑아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이제 양수니까 다 이렇게 싹 다 꺼져버리고 자, 그럼 이제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돼. 어떻게? 절대값이 큰 아이들끼리만. 그러면 바로 보이죠?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겠네.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3분의 8,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해줄 거라는 소리죠. 자, 이제 계산해주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거고 3 날라가니 8, 2 얼마? 16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16입니다. 라고 우리가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A랑 B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8이랑 마이너스 16을 더해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8 마이너스 16 해서 마이너스 얼마더라? 8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어때요, 여러분? 좀 복잡하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수고했어요.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니까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거 우리가 아까 했었죠. 바로 새롭게 이제 지정이 된 그런 약속이 된 연산인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규칙을 보면 지금 검은색 지금 별표 검은색 뭐 어쨌든 요 검망이 별표가 있을 때는 이 검망이를 기준으로 앞에 거 뒤에 거라고 했을 때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먼저 뭐하고 더하고 그리고 나눠 뭘로 2로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해줄게요. 일단 우리가 요 괄호 안에 걸 먼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요 괄호 안을 풀어줄게요.
자, 별표가 있어요. 그럼 까망이 별표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문제에서는 까망이 별표가 있으면 앞에 거랑 뒤에 거를 일단 뭐해? 더해. 그럼 -5랑 3을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쵸? 먼저 더해. 그리고 나서 뭘 해? 나누기 1을 해.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요거를 이제 먼저 해주면 얘가 바로 -2가 될 거고 -2 나누기 2니까 요 자체의 값은 얼마가 될 거예요? -1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이라는 걸 우리가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 요번에 또 한번 이제 문제를 마지막으로 써주면 -2분의 1이랑 한 번 더 하래요. 요 까마귀 별표. 까마귀 별표인데 난 파랑이 별표로 그리게 했어요. 자, 어쨌든 자 해서 -1. 자, 그럼 얘도 한 번만 더 요 별표의 과정을 겪어서 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별표를 기준으로 앞에 게 -2분의 1, 뒤에 건 -1, 즉 A, B가 되는 거니까 자, 앞에 거랑 뒤에 거를 일단 어떻게 해? 더해. 이거랑 얘랑 더해. 그리고 뭐 해? 2를 나눠. 자, 그럼 요거 먼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거 이렇게 계산해주면 -2분의 1 빼기 1인데 요거 이렇게 우리가 통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요? -2분의 3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2분의 3 나누기 2니까 곱하기 몇 분의 몇으로 바꿔서 2분의 1로 바꿔서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더라? 4분의 3이더라 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새롭게 약속이 된 요로 이제 연산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겁먹지 말고 하라는 대로 이 기호가 기준으로 하라는 대로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대입만 해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선생님이 정수와 유리수 파트로 학교 시험 대비 문제로 엮어봤는데 머릿속에 조금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오늘 이 너무나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강의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